네, 다음은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겨울방학 설명회는 보통은 이제 그 재원생 학부모님들 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좀 음식도 대접하고 1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왔고 앞으로 방학 때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랑 이제 간담회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항상 보내왔었어요, 예전부터.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관계로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학년별로 그 겨울방학 설명회를 이제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2.5단계를 넘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예비 중일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앞에 이제 첫째 아이가 있고 이제 예비 중일을 뭐 둘째나 셋째 아이가 맞이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초등학교랑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실 수학으로 보면 사실 2-2 뭐 1-1 이제 그럴 때 그 어떻게 보면 처음 단원 자체가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허들이 느껴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에 뭐 1차 방정식의 문자와 뭐 식을 세운다던가 뭐 2-2에 도형의 닮음이라던가 아니면 그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게 굉장히 애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제 애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허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방법은 그런 어려운 거를 만났을 때 그것들을 선생님이 도와주고 다시 본인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복습을 하고 다시 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스스로 풀 수 있게 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초등학교를 보통 다녔던 애들이 아까 그 박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부족이란 걸 느껴본 적도 없고 시험을 보면서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본인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정중이랑 순회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특히 내정중 지금 중2 내정중이 얼마 전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 오늘 지금 순회중이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순회중이 원래 어려운데 이번에 좀 프린트가 쉬워서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정 중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러면 그 우리의 초등학생 아이가 중등 수학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는 한 시간에 뭐 20문제를 풀고 뭐 하나를 틀리면 공부를 다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어머니께 이제 공부를 다 했다고 놀고 이제 이런 아이를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한 시간에 저랑 서너 문제를 같이 풀고 다시 복습을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그렇게 풀고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어려운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랑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2의 어려운 시험, 첫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어려운 시험들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거의 덧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박미 쌤이 말씀하신 뭐 노트를 작성하는 거나 뭐 오답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습관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길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어려운 걸 푸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시험 보는 거.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중등 시험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고등학생 시험은 시간 부족해서 다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간 부족해서 시험을 다 잘 치르지 못하는 경우는 아이가 이제 연산이나 아니면 그런 그 뭐라 그러냐 복습이나 이렇게 문제 푸는 양이 작아서 시간이 느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시간 안에 끌어서 보는 시험 보는 습관을 이제 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아이가 연산이 느리더라도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계속 시험을 보면서 네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중학교를 가면서 중등 시험부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이제 예비 중일부터 조금 힘들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일단 제가 여기고 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사실 다른 설명회 때문에 준비한 얘기긴 한데, 물론 예비 중인 학부모님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흘려 듣더라도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앞으로 대학 입시의 결과나 이런 뉴스가 뜰 때,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가 들릴 때, 좀 참고로 하시면 앞으로 이제 아이가 앞으로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과 중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과 과정이 바뀐 첫 해 대학 입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학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처음 입시를 받고 내년에 또 바뀌죠. 내년에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이제 수험 수투를 보고 각자 이제 기하, 확통, 미적분을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됐는데 뭐 디테일한 걸 기억하시는 것보다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나올 거라 그랬는데 뭐 저는 어렵게 나올 거라 그랬는데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뭐 그건 제가 뭐 잘나서 예측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 그 수학이 그러니까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제 94년도부터 처음 치러졌고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 93학번이 이제 마지막 시험 치를 때부터 예전부터 입시를 많이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 때 시험이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어렵게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지난 그 몇 년 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해서 애들이 고3 애들이 수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고3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할 게 챙길 게 많은 고3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대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3이 재수생을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고3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솔직히 저희 학원의 저희 반 애들도 작년에 이제 의대를 진학했거나 의대를 못 갔던 애들이 재수한 애들, 이과 애들은 시험을 다 잘 봤는데 실제 고3 애들은 수시로는 지금 뭐 서울연고대에 붙어서 1차를 붙고 뭐 그 뒤로 후속 조치를 하는 애들이 있지만 정시로는 시원스럽게 정시로 갈 수 있다는 애가 이과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작년에 지금 올해 잘 봤던 이과 애들도 작년에는 수시로 뭐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정시는 잘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워낙 고3들이 일정이 빡빡해서이긴 해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좀 잘하면 고3에 봐도 뭐 서울대 가는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그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서 선택을 보통 한단 말이죠. 이과 애들이. 그냥 뭐 아직 잘 내용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그 좀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3 애들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시험을 재수생같이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미적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이과의 미적분의 양이 나머지 그동안 수학 배워온 거 양 다 합친 것보다 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배가 많고요. 난이도로 치면 한 다섯 배도 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계속 설명이 하면 나온 얘기가 그 기하를 선택해라. 기하가 뭐 여러 가지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있긴 해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회를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기하를 선택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고3이 시간 없는 걸 해결해서 수시도 가고 정시도 같이 갈 수 있는 걸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시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난 걸 보면 사람들이 정시가 늘어서 수시가 줄어서 수시 컷이 올라갈 거란 우려랑 달리 일단 1차 컷까지는 예년의 컷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다 붙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를 못 보죠. 이제 그런 걸 만약에 미적분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제가 고3, 고2 애들 미적분을 가르치는 거 연습시키는 거에 시간을 다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기하를 수능 볼 수 있을 만큼 재수생처럼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이 예비 중에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는 이제 중등 선행을 하고 고등 선행을 하는 시기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분당에서 잘 가는 학종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내가 수학을 기하를 수능을 택하고 미적분은 내신만 고3 때 가는 정도로 하고 지나간다는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고3 때 정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가 나오거나 내년에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진단평가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들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그 작년에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제 중고등 전 과정 제작을 했었고요. 사실 초등 6학년 과정도 뭐 문제가 있긴 한데 초등 6학년 과정은 이제 진단평가지가 안 나오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겨울방학 설명회 전에 저희가 각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토의하고 문제를 빼고 넣고 다듬어서 만든 진단평가고요. 어, 아주 쉬운 문제부터 꽤 어려운 문제까지 있어서 그 굉장히 좀 잘 보기 힘든 시험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 진단 평가를 학부모님들께 신청해서 보시고 저랑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면 같이 뭐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험을 한 50분 정도 보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5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50분 정도 중에 제 기억에 70점을 넘은 학생이 5명이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게 어렵고요. 그 점수가 그렇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70점 이상이 A고 B가 55점 이상, C가 30점 이상, 이제 D가 30점 이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진단 평가를 저희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뒤에 변별력을 좀 많이 두어서 사실은 이제 70점을 넘은 아이들은 사실은 이대로 잘 성장하면 낙생중앙 대진 가서도 1등급이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판단이고요. 대부분의 뭐 중등이면 뭐 A급이나 C마를 많이 본 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 같은 경우는 실력 전속 블랙 레벨을 많이 본 학생들도 55에서 70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제 지금 예비 중일 설명을 지금 들으시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6학년 과정 아니면 중일 과정을 선행을 했고 아니면 심화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실제적으로 수준이 돼 있고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학원으로 진단평가 신청을 해주시면 시험을 진단평가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평가 이런 분석지가 있는데 어, 이게 각 문항별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해서 이렇게 분석지가 같이 나가는데 이 분석지를 들고 저랑 같이 이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지금 현재까지 대수나 아니면 도형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진단평가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2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28일 전까지는 진단평가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시험지를 보내드려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분석지가 나오면 제가 그걸 들고 유선상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8일 이후, 그러니까 29일부터는 아마 어,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아마 등원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학원에 오셔서 진단평가를 보고 그 뒤로는 이제 저랑 방문 상담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면 뭐 이런 진단평가 상담뿐만 아니라 뭐 그런 학습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이런 상담도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니까 네,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평가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이제 이게 사실 또 겨울방학 설명이니까 겨울방학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 지난 학원 설립 이후로 항상 방학 때는 주 5일 방학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그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를 봐서 매일 이제 방학 특강을 한 거죠. 어, 이게 정말로 그 별거 아닌 주 5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그 수학적인 발전이랑 아이의 성장이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지방의 자사고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방학 때 와서 이것만 다시 방학 특강 공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게 매일 와서 본인이 그 저희가 이제 방학 전에 그 로드맵이라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할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단원별로 각 과정별로 세워서 어디까지 했는지 성취도를 보는데 이거를 같이 아이랑 세워서 공부를 하면 매일 와서 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 한 단어씩 이렇게 계속 하고 복습하고 시험 보는 걸 하면 아이의 그 선행 진도라든가 그 굉장히 그 심화 복습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보는 습관이 굉장히 잘 잡힐 수 있어요. 이거랑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는 그 9 to 6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그 대형 자습실 말고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 좀 널찍한 책상이랑 공부하기 좋은 환경 애들
애들을 선발해서 하루 종일 그 좌석 하나를 부여해서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일일 계획서를 세워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검사를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가 좀 놀 수 있고 뭐 주말에는 좀 농땡이를 필 수 있지만 9시부터 6시까지는 꽤 정말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제 직장인처럼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주중에는 공부를 좀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는 것도 저희가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숙제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수학이랑 뭐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를 본인이 계획 세운 데 따라서 주중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이제 뭐 물론 쉬지 않고 과학학원이나 다른 데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는 보통 주중에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수학은 좀 쉬고 이렇게 해서 그 2달을 보내면 그 정말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진도가 좀 느렸다거나 아니면 복습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 실제 그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특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학년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예비 중위 특강을 그 아까 발표하셨던 박미희 선생님께서 어, 목요일마다 이제 오후 6시에서 8시에 그 강의식 특강을 한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 과정별, 그다음에 학년별 특강 뭐 기본 특강과 실력 정석을 하는 뭐 심화 특강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험을 중시해서 저희가 이제 요런 그 모의 평가를 많이 봐요. 제가 항상 그 시험 보는 거를 기획해서 많이 하는데 어, 이 온라인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걸 온라인으로 할지 그냥 할지 고심을 되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모의 평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대비로 아이들을 집합해서 같이 시험 보는 거를 해서 그 시험장 분위기를 아이들이 느끼고 실제 그 시간 안에서 푸는 연습을 좀 이제 시키려고 했었는데 매번 이제 시험 때마다 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까지 진행을 했었고 밑에 이제 예비고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상황 봐서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1회차를 그저께 한 걸로 아는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예비 중1이라고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수학 습관을 잡고 아이들이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본인이 복습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어,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내년에 예비 중2가 되는 이 시기가 오면 사실 이제 중등의 첫 시험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그 예비 중2만을 위해서 따로 이제 뒤에 좀 넘겨서 막 보여드리면 어, 요런 것들을 하거든요. 요 오른쪽에 이제 그 예비 중위의 도전백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한 12월부터 실제 그 첫 시험인 아이들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로 연습을 좀 많이 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희 학원에서 뭐 하셔도 되고 다른 곳에서 하시더라도 그 중2 첫 시험 보시기 전에는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실제 기출 시험을 보게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뒤로 복습과 심화가 아니면 다시 재시험을 보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챙기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나머지는 뭐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거를 온라인 제가 온라인에 좀 약해가지고 잘못 킨 것 같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학원 기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진단평가, 겨울방학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혹시 만약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어, 그 뭐 대면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채팅창에 질문을 혹시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없으시면 네, 일단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따로 질문을 참 올리시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혹시 이제 예비 중1 학부모시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계속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마랑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가 내일 있고, 내일 모레는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겨울방학을 어떻게 어, 보내야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이제 새로 바뀐 그 교과 과정에 의해서 기하나 미적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니까, 그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설명회가 있으면 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회 할 때마다 링크를 보내드려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예전같이 그냥 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해주셔야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서 혹시 만약에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있었던 그 설명에 대한 그 이 자료 특강 자료 올려도 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쭉 지나갔던 그 특강이나 이런 그 기타 학원의 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그 밴드에 같이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전부터 설명회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